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정말 순식간에 끝났죠. 다들 출근길 걱정하면서 마음 졸였는데 이틀 만에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근데요,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업이 끝나고 출근길이 다시 열렸다는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런 다음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불해야 할 숨겨진 비용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있는 준공영제라는 시스템,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요. 왜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 고리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뭘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틀 동안 정말 발이 꽁꽁 묶였잖아요. 파업이 끝나고 버스가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죠. 그럼 노사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봤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정년을 65세까지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버스 기사님들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새로 하려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딱 여기까지 들으면 잘 해결됐네? 싶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합의의 뒷면을 한꺼풀 벗겨보면 마냥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합의가 우리에게 남긴 더 깊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숨겨진 비용입니다. 이번 합의, 사실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요. 이번에 임금을 올려주기로 하면서 버스 회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이 매년 수백억 원대에 이를 거라고 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수백억 원,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니, 민간 회사가 직원 월급 올려주는 건데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냐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서울버스 시스템의 아주 독특한 구조, 준공영제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발을 묶이지 않게 하려고 만든 좋은 제도인데 동시에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준공영제, 이게 뭐냐면요. 버스 회사는 민간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운영하다가 손해가 나면 그 적자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취지는 정말 좋아요. 돈 안 되는 노선이라고 버스 안 다니면 시민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전해줘서라도 버스를 꾸준히 운행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비용이 늘어날수록 그 부담이 결국 공공, 즉 우리 세금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서울시는 매년 수천억 원, 정말 막대한 세금을 버스 운영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그 위에 더 큰 부담이 추가된 거죠. 자, 이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갈등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악순환의 고리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보세요. 일단 노사 갈등이 터집니다. 그럼 파업을 하고 시민들 발에 묶여서 불편이 극에 달하죠. 그럼 서울시는 여론에 떠밀려서 급하게 세금을 투입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급한 불만 끄다 보니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임금 체계가 과연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은 없는지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임시 방편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든 빨리 합의해서 버스만 다니게 하자는 거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몇 년 뒤에 또 파업하겠죠. 다른 하나는 좀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택하는 겁니다. 합의의 설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죠. 이 문장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의 안정은 합의의 속도가 아니라 합의의 설계에서 나온다. 단순히 얼마나 빨리 파업을 끝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용 구조부터 제도 개편까지 아주 정교하고 신중하게 판을 새로 짜야만 진짜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 즉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킬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버스 파업 사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진짜 숙제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